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. 좀 화난 것은 아니고. 예, 오해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 오해가 좀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뭐 어차피 지금 굉장히 명예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을 소중히 하셔서 펑크 안 내시고 펑크 내고 싶으셨죠 오늘?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옹졸하지 않아요. 네, 그러니까 의리와 신뢰를 위해서 방송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 오늘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한 주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진단하고 정리하는 금요일의 정치권 맞습니다. 김태일 영남대 교수, 홍성걸 국민대 교수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들어오십시오. 오늘 진행이 굉장히 아주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.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. 큰 일을 하셨는 분이에요. 굉장히 지금 자. 일단 뭐 동작을 이야기부터 할까요? 동작을 이거 무슨 생각에서 기동민 당사자도 통보를 받지 못했다. 당황해야 한다. 황당해야 한다. 이런 얘기를 오늘 박지원 의원이 얘기해요. 그리고 간 사람도 이해를 못하겠고 왜 이런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결정이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 김태일 우리 교수님. 뭐 정당은 어차피 선거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집단이니까 어떤 집단적 전략 때문에 뭐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. 그러나 그러한 결정들이 이해 당사자나 혹은 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. 명백히 이 결정은 어떤 전략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당 차원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그 당 내부의 개별 인사들에게, 정치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 납득시킬 수 있는 설명입니다. 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의 기반을 만드는 일에 그 능력이 모자랐다면 좀 반성할 대목이 있다고 보고요.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뭐 그런 일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광주시장 선거 그런데요. 전략공천. 새누리당의 경우는 역시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뭐 본인들을 설득하고 또 절차를 잘 조정해서 어떤 동의하에서 그런 결정이 관철되도록 만들었습니다. 예를 들면 원희룡 제주지사라든지 또 남경필 경기지사 또 유종복 인천시장 후보 뭐 이런 분들은 다 애초에 본인들의 뜻과 관계없이 혹은 또 주변 상황에 뜻을 거슬러서 이루어진 결정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잘 해냈습니다.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결정 자체의 정당성보다도 어쨌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능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난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번에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. 광산을에 공천 신청을 하고 거기서 개소식까지 하신 물론 기동민 부시장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건 알고 있지만 기동민 부시장을 이렇게 동작을 해 이렇게 꼽은 거는 어떤 이게 전략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그 광산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동작을에 예상되는 그 여권 후보와 겨루는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판단에서 뭐 기동민 후보를 결정했다고 봅니다. 그 결정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. 하나는 역시 기동민이라는 정치인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라인업이 되어 있는 분이니까 또 박원순 시장의 효과를 어쨌든 선거 기간에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전략적 판단과 의도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동작을 공천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결해낼 수 있는 또 적절히 서로 다른 의견 이해관계를 조정해낼 수 있는 어떤 타협안이 아니었느냐
그 두 가지 점에서 기동민 카드가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기동민 후보를 그 전략적 카드로 동작을에 공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당 차원에서 필요하다면. 문제는 왜 그것이 필요한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하는 설명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. 네,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저는 이런 방식의 전략공천은 처음 봅니다.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예, 다른 지역구에 공천한 사람을 거기서 아무런 설명 없이 빼가지고 또 수도권에 이렇게 뭐 서울에 이렇게 공천한다는 게 저는 뭐 기동민이라는 분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얼마나 미래 세대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정치권에서 제가 논평하고 이렇게 지낸 지가 벌써 수년이 넘었는데 네. 제가 모른다 그러면 글쎄요. 그게 김한길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래 세대의 대표적인 그런 주자라고 네. 볼 수 있을까요? 인지도는 약하죠. 이건 예.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산 의뢰 문제가 있구나. 그런데 기동민이라는 카드가 아까우니까 광산 의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동민을 서울로 뺀 것이 아니냐. 허동준 가지고는 약하다고 본 거 아니냐. 이렇게 네.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김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동민이 더 가장 그 강력한 말하자면 서울에서 네.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광산을에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본인이 그렇게 처음부터. 하려고 했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정치 도의의 문제이죠. 그러니까 뭐 정치에 예의가 있고 도의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다 나은 정치를 해나간다는 의미에서는요. 그렇다면 정치 도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유권자에 대한 도의도 있는 거죠. 광산을에 사무실 내고 공천받겠다고 거기다 공천한 사람을 갖다가 아무 본인한테도 통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고, 사실은 비슷한 것이 또 새누리당도 있었죠. 임태희 전 대통령께서 실장을. 평택을에서는 이제 공천 안 한단 말이죠. 그럼 낙천했으면 그만이지. 거기서 또 말하자면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 갑자기 또 수원정이죠. 이렇게 한다. 물론 이제 임태희 실장의 경쟁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전에 논의가 되고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양해를 하고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도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. 자, 임태희 실장한테 좀 평택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경선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 수원정이 우리 어려우니까 당신 이런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네. 양쪽이 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 도의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